안녕하세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오늘은 완성한 지는 꽤 오래된 에바 가디건의 F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 에바 가디건은 사실 1월 1일에 캐스트온을 했어요. 올해 첫 캐스트온 한 거고요. 무매를 잡고 싶어서 이제 저번에 10am 스웨터 니드니츠 작가님의 10am 스웨터 완성한 다음에 제가 이제 꽈배기 이렇게 꼴 때 손이 아파가지고 무매를 떠야겠다 하면서 무매 편물을 니드모어 스웨터로 갈지 아니면 에바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니드모어 스웨터를 뜨려고 했던 그 이것저것 합사해보다가 만들었던 스와치를 결정을 했는데 제가 그 손염색실 탈의실이 약간 불량이라서 안 감기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캐스톤을 못하고 에바를 캐스톤을 하게 됐던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아무튼 에바 가디건을 완성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입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날씨가 너무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니까 따뜻해져서 입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안은 그냥 몇 번 그래도 입고 나갔었어요. 이게 사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단추를 아직 안 달았죠. 단추구멍은 뜨면서 냈는데 단추를 달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완성을 한 다음에 입어봤더니 세상에 지금 여기 이렇게 입고 있을 때는 제가 입고 있는 풀샷은 지금 아기를 재우고 방에서 찍는 중이라 나가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지만 낮에 밖에서 거실에서 촬영한 거를 뭐 앞에 편집할 때 앞쪽에 영상으로 붙이던지 썸네일로 만들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만큼? 이렇게 서는 거.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특히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숄카라처럼 그냥 늘어뜨리게. 근데 이거를 버튼밴드 만든 거대로 이렇게 오므리면 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웁니다. 이렇게 울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남아요. 남아가지고 베기 싫어요. 이게 넥라인이 서는 거죠. 이 부분이 이 정도 없어야 되는,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붙지 않고 섭니다. 이 디자인 자체가 이 넥밴드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게 5cm, 6cm 가까이 되는 넥밴드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좀 특징적인 거라서 처음엔 좀 짧게 한 4cm 정도만 뜰까 하다가 그래도 이 디자인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보자 하고서 원작대로 떴더니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 특징 때문에라도 이 부분이 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거를 뜰 때 그 원작에서는 버튼밴드를 코를 주울 때, 이 평단 부분 있죠? 여기서는 이제 몇 콤마다, 3콤과 4콤마다 쉬면서 이렇게 줍고, 넥라인은 왜 코 다 주어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주우라고? 다 주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저는 이 V넥 부분은 한 10코마다 한 번씩 쉬면서 주었나? 그리고 이제 뒷목, 일자 부분만 몇 코 다 줍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버튼밴드가 꽤 두껍잖아요. 이게 3.5mm로 지금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18, 19단째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 뜨고 나서 이제 바늘을 딱 뺐는데 케이블이 걸렸을 때는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우글우글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제 케이블을 딱 빼고 코 마무리를 딱 한 다음에 딱 신나가지고 탁 걸쳤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짜게 식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러서 이 부분을 이 평단처럼 한 3-4코마다 한 번으로 해서 좀 적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좀 붓게 만들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제가 되게 제가 원래도 쫀손인데다가 되게 빡빡하게 떠서 손이 되게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이거를 며칠을 뜨고서, 며칠을 떴어요. 이것도 3일 정도 걸렸는데, 이거를 풀 생각하니까 풀으면 안 뜨고 싶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더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안 뜨고 싶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싫어서 그냥 이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누러뜨려서 숄카라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가운 가디건, 가운 스타일의 가디건, 그런 것처럼 그냥 앞으로 누러뜨려서 입으면 이렇게 막 심하게 서지 않거든요.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오므리면 이제 여기가 남는 부분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그냥 떨어지게 하면 그냥 괜찮아서 그냥 이대로 그냥 2-3번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1월 1일에 캐스톤에서 한 2주 뜨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우주 설빔 가디건, 제 눈에는 저만의 색동 가디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소매에 이렇게 배색 넣어서 떠준 가디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디건을 뜨느라고 멈췄다가 다시 2월에 또 다시 뜨기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이제 요걸로 떴던 지난 영상에 올라갔던 세일러 카라 프로버 있죠. 여기 책이 있네요. 요 세일러 카라 프로버, 요거를 뜨느라고 이제 같이 왔다 갔다 덕구님이 오셨습니다.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덕구예요. 얘랑 저랑 안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는 야옹거리고 다니면 안 돼서 제가 또 안방 문을 닫아놓으면 문 열으라고 문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안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촬영할 때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캣타워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애기 자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지가 놀고 싶은 거 놀 시간인데, 지금 저와 함께 안방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잉 걸걸걸걸걸걸걸. 어디까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일러 카라 프로버랑 이제 병행해 가면서 뜨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3월 말쯤, 한 3월 20며칠에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서 지금 이제 5월이거든요. 이제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처박아 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쭈글쭈글하네요. 나름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얹어놨는데 이 부분이 평평하지가 않았었나 봐요. 요즘은 다시 여름뜨개를 많이들 하시는 계절이죠. 그래서 저도 여름뜨개가 또 드릉드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 여기 F4 영상 마저 말씀을 드려야지 참.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실소유랑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은 니트 공작소의 앙고라 혼방콘사라고 해서 앙고라 뭐 한 20-30%에다가 나머지는 나일론이랑 이런 게 좀 많이 섞인 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메이플 컬러라고 했는데 굉장히 브릭 컬러라고 해야 하나? 이게 좀 오렌지 브라운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엄청 쨍하게 붉진 않지만 정말 그냥 장명하신 대로 메이플 컬러예요. 메이플 컬러. 메이플 컬러고 이거를 제가 이게 좀 1합이 좀 두꺼운 실인데 3합을 감아가지고 4.5mm랑 4mm랑 메리아스 편물 좀 떠봤다가 4.5는 조금 헐거운가 싶어서 이 에바가 좀 탄탄하게 떠야 좀 단단한 편물이어야 예쁘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어가지고, 이거는 올해부터 뜯기 시작한 도안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많이 뜨셨던 도안이라 이제 후기들 같은 거나 뜨셨던 분들 얘기하시는 거 얼핏 들었을 때 좀 탄탄한 편물이어야 예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4mm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4mm로 떴더니 좀 탄탄했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편물로 뜬 다음에 입어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했어도 괜찮겠다. 좀 빡빡하게 떠진 느낌? 제가 또 쫀손이기도 하지만 좀 빡빡하게 편물이 좀 탄탄하게 떠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유연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아니면 삼합 자체가 좀 두꺼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겨울이면 모르겠는데 계절감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요거 전에 떴던 이 스플레로 떴던 풀오버 같은 엄청 유연한 편물을 보다가 이걸 만지면 또 되게 단단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 소요량은 제가 지금 단추가 안 달려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접어서 저울에 쟀더니 415g이 나오네요.
그렇고 또 이게 게이지가 저는 세탁하고 나서 20코에서 21코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32단. 근데 원작은 20코에 30단이에요. 그래서 단 게이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레글런 늘린 부분을 조금 한 두 대나서 네 단 정도 좀 더 뜨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원작대로 떠버렸어요. 근데 뭐 크게 겨드랑이 부분 입었을 때 불편한 거나 그런 건 없고요. 물론 이게 그리고 지금 세탁 전 편물입니다. 그래서 세탁하면 좀 약간 수축이 일어날 수 있어서 좀 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모릅니다. 어쨌든 아직은 세탁 전의 편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 넥밴드 자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넥밴드 끝 이렇게 딱 눕혀놨을 때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이 넥라인 뾰족하게 솟는 이 부분부터 끝까지 재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게 많이 솟아올라서 이 부분부터 재면 거의 60cm가 나오고요. 그래서 넥밴드 빼고 여기 무매 부분의 꼭지점에서부터 재면 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버튼 밴드도 두껍지만 이 바디랑 소매에 있는 고무단 자체도 좀 이렇게 길게 뜨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젖꼭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디 고무단은 9cm 정도로 떴는데 그리고 소매는 8cm 썼나 9cm 떴나? 비슷하게 뜬 것 같습니다. 9cm 정도 떴고 소매는 늘 그렇듯이 소매 분리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제 맘대로 원하는 소매 길이 뜨고 싶은 소매 길이 정한 다음에 그 센치를 제 세로 게이지 세탁 후 게이지 세로 게이지 단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줄임도 제가 원하는 소매 둘레 줄임에 몇 코까지 줄여야겠다 이게 편물 원래 바디 고무단 뜬 다음에 그거를 전 손목에 이렇게 감아 보고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됐으면 좋겠는지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코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수 가지고 여기 마무리 코수를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소매 분리한 부분 코수에서 이 원하는 코수 손목 둘레 코수까지 빼가지고 몇 코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원작과는 별도로 제 소매를 계산해서 항상 뜨는 편이고요. 그렇게 이번에도 역시나 그렇게 떴고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뭐 이번에 막 변형해서 뜬 게 많지 않아가지고 소매는 늘 제가 제 맘대로 뜨고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떴습니다. 게이지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사이즈로 떴고 버튼 밴드 부분이 어쨌든 3, 4코마다 주었는데 여기를 10코마다 주었더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제가 도안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넥 부분은 그 목둘레 부분은 4코 다 주는다 해서 이 V넥까지도 목둘레로 이해를 했는데 V넥은 아니었나 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아무튼 간에 이 평단 부분은 3, 4코마다 한번 줬고 이 부분은 10단마다 주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랑 똑같이 3, 4코마다 쉬면서 주었어야 되는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완성 사이즈도 말씀드렸고 소요량도 415g 정도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특별히 에바 가디건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적어놓질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되게 이런 걸 코코니츠 메소드라고 하나요? 이 뒤에서부터 주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이게 뭐 레글런도 아니고요, 그쵸? 그렇다고 이 쉐들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어깨 부분을 이렇게 뒤에를 떠서 뒷판을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뜨다가 이제 어깨 코를 주워서 앞으로 넘어오는 스타일은 이제 드롭 숄더 뜰 때 그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줍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도
소매도 같이 뜨면서 내려오거든요. 이 앞으로 앞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소매도 함께 뜨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해. 그런 방식으로 뭐 포피티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저는 그런 디자인을 이 에바를 통해서 처음 따봤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처음 이제 코 조금 많이 내려왔을 땐 괜찮은데 조금 내려왔을 때는 이 굴곡진 부분들 때문에 편물이 약간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랄까? 그랬었어요. 어쨌든 좀 신기하지만 재밌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영상이었지? 이 에바 가디건을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에바 가디건을 최근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앞을 이어서 그냥 티로 뜨신 스웨터 풀오버로 뜨신 분이 계셨었는데 그 채널명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하니까 마치 그 스톡홀름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분 그 제가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썸네일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니까 좀 스톡홀름 스웨터 프린트 디자인이죠. 그것도 앞면 정면 사진을 봤을 때는 좀 스톡홀름 스웨터 느낌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스톡홀름은 이렇게 드롭 숄더긴 하죠. 어쨌든 그런 영상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에바 가디건은 워낙에 뜨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는 베토는 저런 색깔로 떴구나 뭐 정도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그냥 구경하시듯이 저런 색으로 떴구나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얼마큼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이거 짜자잔 짠 많이 떴죠? 지금 이게 마르세유 스웨터인데요. 이렇게 줄무늬 배색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거는 제가 그때 서울 모임 갔을 때 그 열매다리트 오프라인 매장 가서 보고 이 동화콘사의 촉감에 반해서 원래 온유를 사러 갔다가 동화콘사를 샀고 매장에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빈티지 블루 컬러고요. 이거 함뜨방에 올리면 색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약간 예뻐요. 아무튼 예쁜데 제 취향 제 취향 컬러예요. 약간의 블루인데 하늘색 이건 아니고 약간 민트빛 인디 민트 컬러가 도는 하늘색에 약간 그레이시하기도 해요. 그레이빛이 좀 그 획기가 도는 그런 컬러이고요. 거기다가 약간 멜란지하기도 합니다. 색깔이 이게 원톤이 아니에요. 그렇고 요거 아이보리 컬러는 동화 아이보리인가? 이름이 뭐지? 클리어인가? 아무튼 동화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색을 했고요. 이렇게 밑단 지금 돗바늘 마무리 중이라 실이 매달려 있어요. 돗바늘 마무리 낮에 조금 하다가 애기 보느라고 또 못했는데 이렇게 이것도 드롭 숄더 디자인이고요. 소매를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여행 함뜨가 이제 저는 마르세유로 아주 뒤늦게 4월 초인가 그때 떠났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시작했지? 3월 31일. 그래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몸통을 다 떴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여행 함때가 이번 달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29일, 내일이 4월 30일인데 내일까지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몸통 뜨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소매를 떠야 되고 지금 이제 날이 더워져가지고 사실 이걸 입으려고 당장 입을 생각으로 막 신나게 뜨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안 나는 것도 사실 있고요. 이번 봄에 입었으면 했는데 가을부터 입어야겠다. 그래서 소매를 천천히 달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뜨긴 뜰 겁니다. 뜨긴 떠야 돼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뜨게 될까봐 뜰 거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여름뜨개를 좀 추가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돗바늘 소리가 나고 있어요. 여름뜨개를 뭘 추가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로리 구매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라임 티 컬러인데 되게 옅은 라임색이에요. 옅은 여리여리 쨍한 라임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가 아니라 파스텔 민트 컬러 파스텔 라임 컬러인데 이거를 어떻게 뜨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시험 뜨기를 조금 해보려고 스와치를 내려고 한 25코 잡아가지고 떴는데 이게 뜨다 보니까 제가 보통 그 스와치 뜰 때는 그냥 그 장갑 바늘 15cm짜리 바늘을 쓰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바늘 소개해드리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늘 소개 영상 얘기하니까 좀 가슴이 아픈데, 지난번에 그 영상 올리고 제가 좀 영상 끝에 하소연을 좀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위로의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악플 같은 거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제 영상 스타일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갑 바늘을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를 3mm부터 5mm까지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스와치를 뜰 때는 이렇게 줄바늘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게 이 정도로도 충분히 스와치 뭐 많이 크게 뜨는 건 스와치가 아니고 한 10cm 정도에서 뜨는 건 요걸로도 돼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 심포니 우드로 떴더니 이것도 나무 바늘이지만 좀 코팅된 매끄러운 바늘이잖아요. 그래서 스틸 바늘까지는 아니어도 요 바늘도 약간 미끌미끌한 편이긴 해서 그런지 이걸 뜨는데 너무 미끄러우고, 저는 약간 쫀손이라 실을 좀 빡빡하게 당기면서 뜨는데 이게 실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니까 자꾸 실을 잡으려고 손에 힘을 주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손에 쥐날 것 같아가지고, 손이 오그라들 것 같아서 손에 너무 힘을 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뜨다가 풀었는데 이 실 자체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그리고 이게 제가 떠보니까 실이 꼬임이 약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풀어집니다. 보이실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좀 제가 전면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좀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잘 풀려요. 테슬처럼 그냥 이렇게 가닥가닥. 그래서 이게 약간의 꼬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붙다 보면 그 끝이 엄청 쉽게 그냥 합사한 실처럼 풀립니다. 그래서 바늘을 찌를 때 이렇게 연사가 된 것 같아도 그 실 가닥가닥 사이로 빠져서 좀 한두 가닥이 물이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떠보니까 알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 코튼에 모달이 섞인 거라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들부들, 정말 아기가 써도 될 정도로 매끌매끌 부드러운데 대신 뜰 때 미끄럽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물론 린넨 비스코스 같은 여름실들도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좀 다른 미끄러움, 그 미끄러움보다는 이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코튼의 어떤 부드러운 모달 이불 있잖아요. 그런 촉감 같은 부드러움인데 뜨려고 하니까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늘 조합을 좀 잘해야겠다. 제가 시아이아 밤부가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가장 덜 미끄러운 바늘이라 그걸로 뜨면 좀 덜 하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염색살을 섞어서 떠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소담행복님께서 저기 단체 함뜨방에 이런 제가 이거 떠보니까 이렇네요 하면서 물었더니, 이 실 자체가 가벼운 느낌의 실은 아니라서 손염색 실 합사하면 약간 옷이 무거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거를 코튼인데 그거를 손염색 실은 울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사하는 순간 일단 여름옷을 포기하고, 원래 여름옷 자체가 뜨개워서 뭐 시원하려고 입는 건 아니지만 약간 봄가을에 입는 가디건 정도로 루트를 정하면 그렇게 합사해서 떠도 될 것 같은데, 반팔로 뜨고 싶다라고 하면은 합사하면 더워질 것 같아서 합사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로 스와치를 좀 냈던 게 이제 메리아스 게이지 정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 이제 어떤 거 뜰지 정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4mm 정도로 떠가지고, 맞아. 이게 되게 가늘은 실인데, 그 상품 페이지에 보면 세탁하면 좀 부풀어 올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성글지 않다, 그 사진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세탁 전에 성글어 보여도 좀 차올라서 덜 성글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mm 정도 저는 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르님 썸머티였나? 도안 이름이 뭐였지? 그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작년에 뜨려다가 못 떴거든요. 도안만 사놓고.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그 김뜨개님 어젠가 그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 스퀘어넥인데 이 스퀘어넥인데 이 넥라인과 이 팔 둘레만 코바늘로 이렇게 펀칭 무늬가 들어가게 마무리하는 그 티.
여름티 혹시 영상 보셨나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런 약간 옐로우빛이 나는 실로 뜨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되게 예쁘다, 뜨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얼굴형이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얼굴형이 약간 이렇게 살이 있고 뭐 이렇게 통통하고 동그란 얼굴이 아니고 얼굴에 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광대도 있고 그런데다 얼굴에 살이 없어서 좀 각이 지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퀘어 넥을 입으면 더욱더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기 때문에 막 못 봐주겠다까지는 아니어도 어울리는 그런 넥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그 티 자체는 너무 예쁜데 뜰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나.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거 린넨 섞여 있는 실인데 아크릴이 좀 많아가지고 뜰지 말지 좀 고민되는, 여러 번 이것 뜰까 저것 뜰까 했다가 풀었던 흔적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그 솜솜뜨개 코멜리 실인데 린넨 조금의 그 아크릴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크릴 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떠놓으면 그냥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성글하게 그물 같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고 여름에 좀 이렇게 긴팔인데 좀 성글성글한 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시 위에 그냥 입을 만한, 그래서 노프리를 되게 성글게 좀 큰 바늘로 뜰까, 아니면 라넌큘러스 같은 걸 뜰까, 아니면은 그해 여름이라는 거 티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성근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뜨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름 뜨개를 뭘 뜰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자는 방에 그 카메라를 태블릿으로 옆에 켜놓고 보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한 번씩 울 때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 8시 반 정도에 자서 다음날 7시 반까지 쭉 자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성장통이나 이알이나 이런 걸로 잠들고 한두 시간 있다가 울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새로 산 게 있어요. 이거는 책이 나온 지 좀 됐죠?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예스24 뭐 이런데 지금 뜨개로 검색하면 순위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랑 그 나무님, 니트리 작가님 책이랑 해서 올라와 있던데, 저는 요거를 사봤습니다. 이게 지금 표지 디자인 너무 사랑스럽고 이 모델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옷이 다 예뻐 보이는 매직이 있더라고요. 저는 입을 수 있을지 싶은데 이분 입으니까 다 예뻐 보이는, 그래서 봄, 여름 뜨개라고 하는, 여기 제목이 보면 산뜻하고 시원한 플렉스로 뜨는 해서, 플렉스? 뭔가 어떤 그런 플렉스, 그런 다른 의미의 그 플렉스가 아니라 플렉스란 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플렉스사를 이용해서 뜨는 여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뜨는 옷들 해가지고 뭔가 그 실을 판매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다루마에서 나온 책처럼 그런 식으로 나온 책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보면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작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옷부터 소품까지 해가지고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은 F도 되게 짧게 얘기하고, 이런 디자인 보시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브이넥이죠. 성글게 뜨는 브이넥 해서 여기에 원피스를 이렇게 매치해서 입었는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인데 되게 그 아주 심플한 기본 같으면서도 여기 소매 끝에 되게 이 소매통을 넓게 하면서 이 끝에를 트여가지고 단추를 달아주는 요런 또 디테일을 넣었네요. 디자인이 딱 일본스러운 디자인이지 않나요? 이거는 표지에 있는 딱 그 디자인입니다. 이 프릴이 달려있고, 제가 이 책을 그냥 출판사에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뭐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호호수님 영상을 요즘에 몇 개를 보다가 예전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작년 여름인가 찍어서 올리신 거에 이 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보다가 이거 예쁜데? 하고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면, 저는 요것도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이쪽이랑 이쪽 다른 디자인입니다. 이게 디자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사진이 한 장에 많아야 두 장? 보통 한 장만 찍혀 있어서 앞모습 뒷모습이 좀 다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 보이는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요거 가운데가 심플한 여름티 같으면서도 가운데는 살짝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 가로로 뜨는 거 있죠.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꽈배기를 넣으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가로로 넣어서 보트넥처럼 돼가지고 어깨만 있고 가운데는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가운데 뻥 뚫려서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 모델분이 예뻐서 다 예뻐 보이죠? 이 디자인 가디건은 그냥 정말 전형적인 여름 옷의 무늬, 그냥 요 펀칭 무늬, 레이스 무늬가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통짜로 숄카라 이런 가운 가디건처럼 툭 떨어지게 입는, 통 크게 입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무늬가 들어가는 약간의 둥글게 떨어지는 스퀘어넥 같은 디자인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팔 라인 같은 거 보면 이게 전형적인 일본 옷 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 가디건. 이렇게 뭔가 심플해 보이면서도 여기 소매 끝에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뒤에 도안해 봤더니 그렇게 툭 떨어져서 뒷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뒷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뜨고 이 뒷부분이 이렇게 넘어가서 뒤에 이게 반쪽을 떠서,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뒷판이 통이 아니고요. 이쪽 따로 떠서 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양쪽으로 떠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는데 이 뒷목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등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있다가 한 요 정도 해서 여기까지만 쭉 있고 여기부터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쭉 파여서 이렇게 아무래도 일자로 만든 옷이니까 다 붙이면 답답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 정도 뒷목 부분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둬서 앞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이해하셨을까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앞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그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대바늘 뜨기 스툴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숄처럼 그냥 직사각형으로 길게 떠서 숄처럼 그냥 걸치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건가 봐요. 이것도 역시나 보트넥 같은 스타일의 조끼입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스타일의 조끼 같은 꽈배기가 들어가는 덕구가 또 오고 있습니다. 덕구 이렇게 촬영 중에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 건드리면 앵글이 망가져요. 언니가 정해놓은 앵글로 찍어야지요. 아, 내 맘이야. 자, 꽈배기 디자인의 기본적인 어떤 심플한 조끼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가운데 들어가고 브이넥이고, 요거는 이렇게 양옆으로 들어가는 여름실로 떴는데 이런 디자인을 겨울실로 떠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디퓨즈에 있는 디자인입니다. 진짜 모델 언니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 예뻐 보이는 매직이에요. 그쵸? 내가 입었을 때 과연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요거는 코바늘로 뜨는 디자인이고 볼레로 같은 스타일, 그죠?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김뜨개님 코바늘 가디건 떠서 진짜 잘 입는데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여기저기 걸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이 디자인은 팔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저는 뜬다면 이렇게 길게는 입으면 좀 답답해 보여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자세히 보면 요 정도부터 무늬가 약간 바뀌거든요. 아래랑 위에랑. 그래서 이 무늬 바뀌기 전까지 정도 뜨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디자인 자체는 보면 이 가슴선 떨어진 데랑 소매선이랑 똑같이 되게 좀 요걸 특징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요게 특징인 도안이지만 저는 조금 제가 입으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렇게 가방 디자인도 있습니다. 활용하기가 되게 좋죠. 이것도 약간 도안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툭 떨어져 보이는 아래쪽에 이렇게 배색을 넣는 디자인도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또 이렇게 뜬 것도 있습니다. 짧게 뜨고 소매는 길면서 넓게 퍼지게 좀 특이하죠. 저는 소화 못할 디자인입니다. 저는 소화 못할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러블리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소매가 프릴로 축 퍼지는 러블리하고 이 언니가 이뻐서 이 모델분이 입어서 너무 예쁜데 저는 안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비침무늬 튜닉도 있고요. 이렇게 여름 뭐라고 해야 되지? 스카프? 이렇게
이렇게 밑에 프린지가 달리는 스타일로 여름에 할 수 있는 스카프. 목둘레에 두를 수 있는 칼라. 이런 복잡해 보이는 레이스 무늬가 있는 조끼 같은 니트도 있고요. 이거는 파인애플 무늬 삼각숄이래요. 이게 파인애플 무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물 무늬 같은데 이렇게 뒤에 떨어지는 어깨선이 파인애플 무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인 약간 여름 니트 하면은 많이 있는 디자인 같은 레글런 디자인으로 해서 레글런 기준으로 요 소매 쪽으면 비침 무늬를 넣고 요 안쪽으로는 바디 쪽으로는 무매로 쭉 뜨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여름실로 떠서 그런지 이게 지금 이 고무단 부분이 그 꽈뜨기 고무단을 뜬 게 특징인 도안인데 이 소매하고 이 바디는 괜찮은데 이 넥라인이 원작도 되게 돌아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편물이 돌아가 보여서 그게 좀 별로네요.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이런 귀여운 복주머니를 만드는 도안도 있습니다. 지금 덕구가 계속 밑에서 이렇게 덕구야 이러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요. 덕구가 자꾸 뒤에서 여기 뒤에서 계속 이렇게 자기 뺨을 비비고 막 해가지고 골골거리면서 그래가지고 계속 책이 막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는 이제 도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도안이 나오고 꽤 다양한 디자인이 들어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베이직한 이런 디자인도 있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참 이 책을 산 이유의 도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어갔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못 입을 것 같고요. 뭔가 엄마들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빈티지한 스타일의 코바늘 가디건이지 않나요? 이 꽃무늬가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게 단추가 있잖아요. 이거를 뒤로 뒤집어 바꿔 입으면 앞에 부분은 이렇게 그냥 니트처럼 보이는? 그래서 앞뒤로 활용해서 입을 수 있게끔 넥라인의 앞뒤를 똑같이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쁘다 해가지고, 이거 일단은 책을 구매한 이유도 이게 가장 컸습니다. 전형적인 정말 멋있는 코바늘 가디건 느낌. 약간 복고 빈티지 느낌? 근데 저는 안 어울릴 것 같고 엄마를 떠드리면 좋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책 자체가 예뻐서 그냥 산 거예요. 이 다루마 8번도 되게 유용하게 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본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것들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더 별거 없는, 맨날 1시간씩 영상 찍으면서도 내용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영상이 조금 더 짧아져가지고 더더욱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이대로 영상을 마무리해도 되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뜨개에 관련된 얘기했고요.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얘기 아까 잠깐 드렸는데 응원 댓글 주시고 해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용기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저에게 제가 상처받을 수 있는 글을 남기시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거에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보면은 이러면 또 1시간 되는 거 아닌가요? 근황 토크를 조금 해보면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입니다. 갑자기 지난주겠네요. 주말이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우주를 데리고 처음으로 제주도를 다녔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생일이었고요. 그냥 생일 겸 해서 남편이 그때 이제 출장 갔다 오고 뭐 해서 중간에 금요일 하루가 시간이 껴서 애매해서 그냥 휴가를 내고 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제주도라도 어디 갈까?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생일인데 어디 가고 싶어 뭐 이런 얘기 가고 싶냐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이참에 그냥 제주도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요일에 목요일에 갔고요. 목요일 저녁에 저녁 비행기로 갔고 그 수요일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떠나기 전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 막 4, 5시 이때부터 갑자기 예약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숙소도 전날 막 밤에 11시 넘어서 예약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급하게 갔다 온 것 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 됐고요. 우주를 데리고 이제 우주가 이제 15개월에서 16개월 막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여행을 시댁이나 친정 가서 어쩌다 하루 자고 오는 거 자체도 되게 제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직은 엄두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뭐 돌 전에 해외도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대담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여행 자체를 워낙 좋아해서 남편이랑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기를 데리고 가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다가 이참에 한번 제주도로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가 이제 된 것 같다 하고서는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1시간 비행이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청주공항 이제 가까운 편이니까 청주공항에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제주도는. 그래서 청주공항에서도 이제는 물론 국제선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도전을 해봤습니다. 전날 이제 북적북적 갑자기 예약하고 해서 저는 그 전날부터 이제 짐을 싸느라고 이제 벼락치기로 짐을 싸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 애기 밥을 다 해서 먹이는데 어디 나가서 먹일 생각을 하면은 다 싸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제주도까지 이제 그러면은 3일치 먹을 걸 다 싸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시판 이유식을 갑자기 사게 됩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막 주문하고 해가지고 갔는데, 안 먹으면 뭐 정 안 먹으면 이제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행히 우주가 먹어줬어요. 우주가 더 어릴 때 한 10개월 이전일 때는 제가 어쩌다 이제 비상식으로 맘마밀 이런 거를 들고 다니다가 한 번씩 먹이면은 안 먹더라고,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런 어떤 시중에 파는 레토르트 식품의 냄새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특히나 죽은 전형적인 그 죽의 냄새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이 애기 거에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가 싫은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계속 해서 먹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좀 컸다고 그러는 건지 잘 받아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간 거로 먹고, 바나나랑 우유 간식은 바나나랑 우유로 계속 먹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다녀왔고요. 비행기 타는 동안에도 갈 때 이제 스티커북을 항상 이게 여행 브이로그 보면 스티커북을 챙겨가지고 가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스티커북을 사줘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잘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더니 비행기에서도 이제 그거를 잘 놀고, 이제 비행기에 있는 팜플렛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애기가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고 보여주니까 이제 그림 많이 나온 책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보여주니까 잘 보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을 때웠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쉬지 못하고 애기랑 계속 놀아주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 거죠. 좀 눈 좀 붙이던지, 평소 같았으면 둘이서 그냥 뭐 다운받아가서 예능 같은 거 보면서 간다든지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애기한테 계속 신경을 쓰고, 혹시나 애기가 귀가 아프진 않을까 막 걱정되고 해가지고 뭐 이륙하고 착륙할 때 뭐 먹이면서 가고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해서 갑자기 구한 숙소도 이제 유아 펜션이라고 해서, 키즈 펜션 요즘 뭐 찾다 보니까 키즈 펜션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애기들 놀만한 공간이 많은. 그랬는데 여기는 유아 펜션이라고 해서 이제 막 좀 큰 애들보다는 이제 어린 아기들 가는 위주라,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흔들말 같은 거 있고 애기 것 미니 조그마한 미끄럼틀 있고 뭐 이렇게 거실에 그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뭐 걸음마 보조기 있고 뭐 이런 데를 갔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호텔에서 잘 때도 이제 애기 침대를 따로 달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우주가 따로 그 분리수면을 하고 있는 아기라서 놀러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침대에서 다 같이 자자니 그것도 이제 뭐 가림막 같은 거 신청하면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자면서 계속 신경 쓰일 것 같고 했는데, 이제 거기는 거실이고 약간 그 땅콩주택 같이 생긴 그 땅콩주택 아시나요? 이렇게 약간 폭이 그렇게 평수가 크진 않고 2층 집인 거. 그런 게 그 전원주택 단지처럼 이렇게 쭉 있었어요. 한 열 몇 동 있었고, 그런 주택 단지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채를 가지고서 거기 실제 주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옆집에서는 아침 되니까 학생이 학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기한 풍경을 봤는데, 어쨌든 그 몇 채를 가지고 근처에 사시면서 거기 이제 펜션을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좋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다행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랬고 거기는 이유식도 제공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유식 준비해 가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식을 1박당 하나 해가지고 이게 5천 원 상당의 좀 이렇게 그 주변 지역에서 좀 찾아보니까 유명한 데 같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드는 한 200g 정도 되는 이유식을 제공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을 필요 없다고 하면 1박에 5,000원씩 또 빼주시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숙소에서 그 거실이 있고요. 거실 주방 있고, 이제 미닫이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쫘라락 열면은 안에가 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렇게 좀 얕은 매트 있죠. 그게 이렇게 쭉 두 개가 깔려 있었어요. 퀸 사이즈 두 개가 깔려 있어서 이쪽에 엄마 아빠 자고 이쪽에 애기 재우게끔 해서 바디필로우 이렇게 U자로 된 거 있죠. 그거에서 애기 뭐 굴러다니지 않게 뭐 그 안에서 재우게끔 이런 방식으로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바디필로우 해놓고 이제 아기 이불 해놓고 뭐 거기 맞아. 그게 진짜 감동했던 게, 거기 뭐 필요한 물건들 많이 있다라고는 알고 갔는데, 가니까 주방 세제부터 세탁 세제부터 아니면 아기 씻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아기 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젖병 세제, 세탁 세제도 아기 거 따로 있고, 욕실에 가면은 어른들 씻는 거 따로 어른들 샴푸 린스 바디워시 있고, 아기 거 바디워시 샴푸 있고, 아기 거 치약 따로 있고, 어른 치약 따로 있고, 어른 거 폼클렌징 따로 있고, 손 씻는 거 따로 있고, 뭐 엄청 그냥 세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씻길 수 있게끔 아기 욕조 있고, 아니면 아기 세워놓고 씻을 수 있는 그거 아시죠? 그 이렇게 겨드랑이 끼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씻을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아기 앉힐 수 있는 목욕 의자도 있고, 엄청 세심하시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워보신 분이 아기를 데리고 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면은 체온계도 있고, 온습도계 있고, 그리고 그 데일밴드 같은 거나 아기 해열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뭐지, 저기 애기들 소독하는 알코올 수압도 있고, 또그 양치시킨 다음에 저희는 항상 그 구강 티슈로 닦아줘서 구강 티슈도 다 싸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브랜드 구강 티슈도 구비가 그냥 한 박스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돼 있고, 아기 바디로션이 있었고. 근데 저는 바디로션이 좀 그 바오밥 거가 향이 있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바디로션 준비돼 있고, 네, 뭐 아기 수저, 포크, 스푼도 좀 큰 애기들 쓰는 거, 정말 작은 애기들 쓰는 그 롱티 스푼 스타일, 부터 시작해서 애기 식판, 그릇, 뭐 다.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세심하게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진짜 편했고요. 저는 제가 챙겨간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챙겨간 것들은 제 거 그냥 다 쓰고 하긴 했지만, 다음에 그 제주도를 간다면 또 그 숙소를 예약할 거라고 남편이랑 둘 다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 했고, 막 엄청 새 거고 막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화려하고 감성적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숙소는 아니에요. 근데 엄청 깔끔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곳이고, 아기를 배려하는 게 너무 보여서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아무튼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뭐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영상에서 막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고, 또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숙소 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2박 3일인데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그 둘째 날만 풀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다음날은 또 저녁 5시 비행기라 한 2시 반 정도에 공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시 정도에 들어갔다. 그래서 둘째 날은 그냥 아침에, 아기가 여행을 가니까 이미 잡담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셨겠죠? 아기가 여행을 가니까 종달 기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암막 커튼이 방에 쳐져 있긴 한데, 저희 집에도 그 펀칭으로 된 암막이긴 해요, 아기 방이. 그래서 완전 깜깜한 게 아니라 약간 빛이 드는데, 저희 집은 그 반만, 그 창문형 커튼이라 창문에만 이렇게 빛이 드니까 그렇게 아이 침대까지 엄청 빛이 쏟아져 들어오진 않는데, 거기는 이제 통창이에요. 집 뷰가 좋으라고 그런 거겠죠. 거실도 두 면이 다 통창이고 방도 통창이고 그래가지고 커튼을 다 쳐져 있는데, 그게 이제 자다 보니까 펀칭돼 있는 그 커튼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엄청 밝은 건 아니어도 날이 밝았다는 건 알 수 있는 정도의 밝음? 그래가지고 아기가 깨는 거죠. 6시 반부터 깨더라고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6시 반이면 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6시부터 꾸물럭대기 시작하다가 이제 6시 반 되니까 일어나서 기어다니고 막 해가지고 네,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엄청 일찍 여행이 시작되고 원래부터 둘이 갔으면 한 10시쯤 뭐 슬슬 나갈까 이런 준비를 할 텐데 6시 반부터 일어나게 돼요. 아기 아침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뭘 먹어야 되고 하니까 한 8시면 나가가지고 저희도 아침 하는 식당 많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아침 하는 식당 가서 아침 먹고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여행 다니다가 아기가 또 너무 일찍 일어나니까 되게 졸려해서 차에서 이동하는 동안 또 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밥 먹고 카페 가서 좀 놀다가 아기는 또 스티커북 하면서 놀고 그때 그 둘째 날이 금요일이라서 막 오전에 카페 가니까 진짜 한적하고 아무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보이는 통창 뷰 그냥 통째로 그냥 전세 내듯이 앉아서 놀다가 또 맘마밀 먹이고 또 차 타고 이동해서 그렇게 또 유모차로 갈 수 있는 곳, 아기랑 갈 수 있는 곳이 또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 맘대로 막 올레를 걷거나 오름을 오르거나 막 그럴 수가 없고 바다에 뭐 바위 있는 길 그런 데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유모차 갈 수 있는 곳을 검색하다 보니 그 숙소는 서귀포였어요. 중문보다는 조금 더 서귀포 시청 쪽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있었고 서귀포 시청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삼방산 쪽이었어요. 삼방산 차 타고 삼방산 5분이면 가는 정도? 중문에서 삼방산 사이 그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주변에 찾다 보니까 삼방산이나 그 저쪽 있잖아요. 그 옆에 그 뭐지? 송악산 이런 쪽에 가서 좀 바다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유모차로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찾다 보니까 서귀포 시청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가면은 그 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있길래 거기가 되게 그냥 길도 있고요. 산길 같은 데도 있고 그 유모차나 휠체어로만 갈 수 있는 그 데크로 계속 깔려 있어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숲에 유모차 가지고 숲에 간단 말이야 해가지고 갔더니 데크로 계속 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유모차로 가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꽤 은근히 멀어가지고 저는 한 처음 쉼터까지 1.8km인가 그랬고 그 다음 쉼터까지 3.8km인가 그랬는데 그것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처음엔 되게 좋아했어요. 새소리 나고 막 나무 보이고 뭐 새로운 환경들이 보이니까 되게 즐거워하다가 계속 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보기에는 뭔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구경을 한다든지 막 신기하게 봐야 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풍경이 애기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풍경이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되니까 애기가 너무 지겨워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8km까지는 못 가고 한 3km까지 간 것 같아요. 3km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바로 옆차가 이제 내렸는데 옆차는 아기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다 이 생각 이렇게 서양 쪽인 거야 딱 봐도. 그래서 유럽 쪽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차 대놓고 저희도 이제 내리 준비하고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고 한 사이에 좀 시간이 있어서 아기가 저희 아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해서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스페인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은 스페인이고 여자분은 프랑스 분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는 19개월 됐다고 했나? 그랬어요. 여행을, 지금 한국 여행을 12일째라고 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지금 제주도에 온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멋있다. 근데 애기 데리고 여행하기가 힘들지 않냐? 진짜 애기가 이제 막 엄청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서 아기가 더 어릴 때는 일본도 갔었대요. 근데 일본 갔을 때는 진짜 수월하고 쉬웠다. 그때는 아기가 가만히 안겨 있고 그래서 쉬웠는데 지금은 아기가 크다 보니까 여행하기 너무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기 데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오래 여행한 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제가 막 얘기해주고 이제 우주는 계속 빤히 쳐다보는데 막 베베 아미고라고 제가 막 베베 아미고 아미고 막 이렇게 우주가 둥그래가지고 뭐라고 엄마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했는데 제가 진짜 짧은 스페인어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 한국어도 잘 몰라요. 애기랑 대화하니까 쓰는 단어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막 대화하다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너무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막 아기가 이렇다 19개월이라고 하는데 뭐 한국 지금 며칠째 여행 중이래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막 한라봉을 차에서 꺼내와가지고 선물이라면서 애기한테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게 갔다 오진 않았는데 재밌었고 다음 날은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아침에는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 주변에 산책을 이제 하자. 그 동네가 근처에 이제 식당 있는 동네가 안덕면이라고 해가지고 농협 있고 그걸 이렇게 하나로마트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식당들이 있고 편의점 있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카페들 쭉 있고 하니까 한번 걷고 오자 해가지고 나갔다가 카페들이 쭉 있는데 아침이나 먹을까? 뭐 이러다가 선미다방이라고 진짜 복고스럽게 이름을 이렇게 져가지고 근데 젊은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아침 뭐 7시부터 모닝 세트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8시였나 7시인가 그래가지고 모닝 세트 괜찮은데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뭐 토스트도 판매하시고 뭐 직접 붕어빵을 구워주시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라봉 주스였나 한라봉이었나 그거를 주스를 시키고 그리고 생과일 주스 하나 시키고 그리고 커피 시그니처 메뉴 하나 시그니처였나 메밀 라떼인가 뭐 특이한 게 있어서 그걸 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토스트 시키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아기도 주스를 먹이고 이제 빵 조금씩 토스트 테두리 조금씩 떼서 주고 뭐 이렇게 먹고 놀다가 왔습니다. 놀다가 오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나갈 때 점심은 이제 해녀밥상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차려져 나오는 거기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아기한테 동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제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이제 목장에 가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겠는데 대전에서 강원도가 진짜 멀어요. 그래서 아기랑 가려면 특히나 중간중간 쉬면서 가면 진짜 2박 3일은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원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동해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기 낳고 지금 임신하고부터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주도까지 갔으니까 말이든 뭐 이렇게 동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알파카 목장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 입장료 자체도 있기도 하고 좀 체험 이런 거 저런 거 동물 보고 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 생각하면 좀 빡빡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공항 가는 길에 뭐 꽃이나 뭐 이런 거 보이면 사진이나 찍으면서 가자 했는데 올라가던 길에 이제 성 이시돌 목장 있잖아요. 거기가 꽤 오랜만에 갔다 온 지 진짜 5년도 넘은 것 같은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가는 길목에 있길래 들렀더니 거기 카페도 생겼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테시폰 무슨 건물 같은 무슨 진짜 그냥 건물 되게 오래된 건물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서 창문 창틀에서 앉아서 사진 찍는 정도의 그 장소 하나 딱 있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카페도 생겨가지고 그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커피류 이런 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목장에 걸으면서 말도 보여주고 이 반대쪽에는 젖소들이 있고 그 너머에는 노란 황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보여주고 근데 생각보다 동물들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맨날 그림책으로만 사진으로만 보던 동물들을 실물로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동물 막 하면은 우주가 이렇게 막 소리내고 막 흉내내고 하거든요. 음메 막 이러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관심 없고 지나가는 차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남자애라 그런지 자동차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자동차 박물관 이런 데 갈 걸 그랬다 남편이랑 다음엔 그런 데 가자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되게 힐링하고 왔습니다. 진짜 푸른 들판에서 들꽃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 너무 예뻤어요. 날씨도 셋째 날이 진짜 둘째 날은
그냥 해가 안 나는, 구름이 있어서 해가 안 나는, 그래서 다니긴 좋은데 사진은 쨍하게 예쁘게 안 나오는 그런 날이었고요. 셋째 날 돌아오는 날은 정말 구름이 한 점이 없이 정말 맑고 바람도 별로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정말 잘 나오고 그랬는데 좀 눈부셔서 사진 찍기가 힘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재밌게 놀다가 다행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여독도 금방 풀고 잘 또 적응하고 놀더라고요. 저는 피곤해서 조금 어제까지 겔겔댔던 것 같은데 오늘도 문화센터 갔다 오고 아주 재밌게 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뜨개도 시작하고 하면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봐야겠다. 이 에바 가디건 이제 여름인데 도대체 F 영상 언제 찍나 하고서 이렇게 입고 나타나 봤습니다. 지금은 밤이라 저녁에 좀 환기시키나 문을 열어놨더니 조금 싸늘해졌음에도 좀 이거 입고 있으니까 덥네요. 여러분, 오늘도 어쨌든 영상 짧다고 해놓고 이렇게 저렇게 잡담으로도 한 20분 흐른 것 같아요. 여러분 뜨개하는 시간에 또 즐거운 귀친구 귀친구가 됐길 바라고요. 오늘도 소중한 여러분의 뜨개 시간에 이렇게 저 베토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행복한 뜨개 하시다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하게 우리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